울릉도의 바람은 늘 거칠고 바다는 언제나 잔혹했다. 그러나 이번에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바람도 파도도 아니었다. 위성사진 한 장, 그것이 모든 판을 흔들었다. 울릉공항 확장 공사라 불린 이 사진은 단순한 건설 현장을 넘어섰다. 활주로의 길이가 2배 가까이 늘어나며 그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의미를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평범한 민간공항으로 알려졌던 울릉공항이 단숨에 동북아 하늘을 뒤흔드는 군사 전략지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외신들은 이 사진을 두고 한국이 처음 시도하는 공중 쟁탈전의 신호탄이라 평했다. 한 장의 사진에 일본은 경악했고 미국과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들까지 술렁였다. 그들은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까? 단순히 활주로가 길어졌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울릉도라는 섬의 위치, 그 상징성, 그리고 그곳에 KF-21 전투기가 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동시에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떠있는 고립된 섬처럼 보이지만 그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일본의 오키제도와 불과 200km 남짓 떨어져 있으며 독도와도 직선거리로 불과 90km 남짓이다. 이 말은 곧 울릉공항이 완공되고 KF-21과 같은 전투기가 그곳을 기점으로 운용될 경우 일본 본토의 안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었다. 도쿄에서 바라본 울릉도의 활주로 확장은 그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간이 아니라 하늘의 게임 체인저 그 자체로 인식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방성 내부에서는 울릉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순간 일본의 동북 방공망은 뚫린다라는 우려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특히 일본이 자랑해온 조기경보 체계가 울릉도를 거점으로 한 한국 공군의 작전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충격은 더 커졌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은 한국의 공군력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KF-21의 등장, 그리고 울릉공항 확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모든 기류가 달라졌다. 한국 내에서도 파장은 컸다. 한쪽에서는 국토방위와 민간교통 개선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 설명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상 군사기지화라며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외신들은 울릉공항을 단순히 민간공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곳을 동북아 공중쟁탈전의 전초기지라 불렀다. 왜 외신들은 이토록 과장된 듯한 표현을 썼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활주로의 길이가 KF-21, F-35 같은 전투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기존 울릉공항 계획에서는 중소형 여객기만이 운영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사진 속 활주로는 규모와 설계 자체가 전혀 달랐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중장거리 전투기와 대형 수송기까지도 운영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다. 누가 하늘을 지배하느냐라는 질문에 한국이 새로운 답을 내놓은 것이었다. 울릉공항은 단지 섬 하나의 공항이 아니라 한미일 군사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거점으로 급부상했다. 일본 언론이 이를 두고 한국이 전례 없는 공중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고 표현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사진이 공개되자 일본 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울릉도가 사실상 한국판 요코스카가 되는 것 아니냐. KF-21이 울릉도에서 이륙하면 우리의 방공망은 반토막난다는 극단적 반응까지 터져나왔다. 특히 일본 우익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일본이 속았다. 민간공항이라더니 군사공항급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 모든 논란이 오히려 전략적 성과라 볼 수 있었다. 상대가 겁을 먹는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늘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라는 싸움에서 한국이 새로운 카드를 던진 셈이다. 울릉공항 사진 한 장이 불러온 파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울릉공항의 의미를 단순한 교통 인프라로만 본다면 이번 논란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섬의 지리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는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뒤흔들 만큼 강력하다. 울릉도는 한국 본토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오키 제도와는 불과 200km 남짓, 그리고 독도와는 직선거리 90km에 불과하다. 즉, 울릉공항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자리한 공중 요충지라는 뜻이다. 이곳에 현대적 활주로가 건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의 확장이 단순한 민간 목적이 아니라 명백히 군사적 활용을 염두에 둔 설계라고 분석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울릉공항은 소형 여객기와 관광 수요에 맞춰 제한된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 속 활주로는 그 길이와 폭이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 심지어 수송기나 조기경보기까지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는 곧 한국이 동해 상공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와 울릉도를 두고 외교적 정치적 공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물리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자 그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한국은 동해 한복판에 항공 전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단순히 한두 대의 전투기를 띄우는 수준이 아니라 전시의 항공작전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진 배치기지를 의미한다. 또한 울릉도의 위치는 일본의 주요 해상교통로와도 겹친다. 일본 본토와 홋카이도 그리고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는 동해를 지나는데 울릉도에서 출격하는 항공전력은 이 노선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외신이 공중쟁탈전이라 표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단순히 영토 분쟁의 차원을 넘어 누가 이 하늘과 바다를 통제하느냐라는 전략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울릉공항은 한국 공군력의 운용 패턴 자체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한국 공군은 대부분의 작전을 본토 기지에서 출발해야 했다. 하지만 울릉도의 현대적 활주로가 확보되면 작전 반경은 동북아 전역으로 확장된다.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 극동, 중국의 동북 지역까지 KF-21의 작전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이는 곧 한국이 본격적인 지역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울릉공항은 한국이 만든 제2의 항공모함이라고까지 평했다. 왜냐하면 고정된 섬이지만 전략적 기능면에서 항공모함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활주로를 중심으로 한 항공 전력 전개, 동해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작전 범위, 그리고 상대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이는 명백히 공중 지배권을 둘러싼 싸움의 새로운 국면이었다. 게다가 울릉공항이 민간과 군용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기능 기지라면 평시에는 관광과 물류를, 유사시에는 전투기 출격과 군수 지원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까지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한국이 울릉공항을 통해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실전 운용 가능성을 높이는 순간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판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울릉공항의 의미는 단순한 활주로 확장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하늘의 전쟁터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이자 동북아에서의 공중 균형을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다. 일본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것도 외신들이 이를 처음 보는 공중쟁탈전이라 부른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 장의 사진이 보여준 활주로, 확장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상징하는 새로운 경계선이었다. 울릉공항 확장 사진이 공개되자 가장 먼저 격렬하게 반응한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 언론은 연일 일면에서 울릉공항 이슈를 다루며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 민간공항이라더니 군사공항급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일본 내 보수 세력은 울릉공항의 존재를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닌 한국의 전략적 도발로 규정했다. 특히 일본 국방성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울릉공항의 용도와 실제 목적에 대해 즉각 분석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내자 정치권 전체가 술렁였다. 일본의 불안은 크게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 첫째,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독도를 거점으로 한 한국의 방공망이 더욱 강력해진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상 하늘과 바다 모두에서 접근이 차단되는 셈이다. 둘째, 울릉공항에서 KF-21이 이륙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가 구축한 동해 방어망은 치명적인 빈틈을 노출하게 된다. 셋째, 일본 국내 여론이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불안감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보수 언론은 울릉공항은 일본의 동북 방공망을 직접 겨냥한 한국의 새로운 무기라고까지 표현했다. 실제로 일본 내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울릉도는 동해의 항공모함이라는 말이 반복되었다. 이는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었다. 고정된 섬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울릉도는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과 다름없었다. 평시에 여객기가 오가더라도 유사시에는 전투기와 수송기가 출격할 수 있는 기지로 전환 가능하다. 일본은 이러한 이중성을 가장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간 한국의 공군력이 본토에 묶여 있었던 반면 이제는 일본 코앞까지 전진 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권 내에서는 이제는 단순한 외교적 항의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은 한국이 울릉공항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경우 일본도 대응기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추가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세력은 오키 제도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세워야 한다. 는 급진적 제안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 오키 제도는 이미 군사시설로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본토와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울릉공항만큼 효과적인 거점이 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 언론은 국민적 불안을 부추기며 위기감을 조성했다. 울릉도에서 KF-21이 뜨는 순간 일본의 동북 방공망은 뚫린다는 식의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공군력은 일본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는 인식이 우세했지만 KF-21의 등장과 울릉공항 확장 소식은 이 시각을 완전히 뒤집었다. 일본의 불안은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되었다. 울릉공항을 거점으로 KF-21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무기 수출과 전략적 협력에서 더욱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 일본은 지금껏 미국산 전투기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기를 실전에 투입하고 그 기지를 확보한다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도 일본의 경쟁력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은 일본 방산업계에까지 불안을 확산시켰다. 결국 일본은 울릉공항 문제를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닌 자국 안보와 직결된 생존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일본의 반응은 지나친 과민 반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확장은 일본에게 있어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동북아 패권 경쟁의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일본이 초비상 체제로 돌입한 것은 그저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맞닥뜨린 새로운 전략적 악몽의 전조였다. 울릉공항 확장 소식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 항공기 제조업체들까지 긴장시키는 파급력을 낳았다. 특히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주요 방산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내부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단순히 한 나라의 공항 확장 문제가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반응한 곳은 미국의 방산업체들이었다. 로키드 마틴과 보잉은 그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일본은 F-35를 대규모로 도입했고 대만은 F-16V를 추가 배치 중이며 한국 또한 오랜 세월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울릉공항의 등장은 단순한 활주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산 전투기 KF-21이 실질적 운용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는 곧 미국산 전투기의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만약 한국이 울릉공항을 KF-21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면 주변국들 역시 한국산 전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 역시 술렁였다. 에어버스와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은 아시아 시장에서 오랫동안 차선책의 위치를 점해왔다. 그러나 KF-21이 울릉공항과 같은 전략 거점을 통해 실전 배치되면 유럽 전투기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KF-21 이합리적인 가격에 실전 운용 능력을 입증한 기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 업체들이 울릉공항의 등장은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세계 무기 시장의 변화를 예고한다. 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세 번째로 크게 반응한 곳은 아시아의 항공기 제조사들이었다. 중국은 자국산 제-20, 제-31 전투기를 앞세워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지만 KF-21이 울릉공항을 거점으로 실전력을 입증한다면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릴 수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F-2 전투기 후속 기종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울릉공항에서 KF-21이 활약하는 순간 자국 방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이 자국산 전투기를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압박이었다. 이들 세 지역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단순하다. 울릉공항이 단순한 비행장이 아니라 KF-21의 쇼케이스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울릉공항에서 KF-21이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전시 신속히 출격하는 모습이 공개된다면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이는 곧 KF-21의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여기에 울릉공항을 배경으로 한 KF-21의 작전 운용까지 입증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신흥 방산국을 넘어 세계 무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로키드 마틴, 보잉, 에어버스, 유로파이터 등 기존 강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그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순간 울릉공항은 단순한 섬의 활주로가 아니라
세계 방산업계를 따라서 이번 사안을 두고 외신들이 세계국의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미국은 독점적 지위의 붕괴를, 유럽은 차선책으로 밀려나는 운명을, 일본과 중국은 아시안의 패권을 위협받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릉공항 확장은 단순한 건설 공정이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 트리거였다. 울릉공항 확장 사진이 드러낸 진실은 단순한 콘크리트 활주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동북아 전체가 직면할 새로운 질서의 서막이자 한국이 던진 전략적 메시지였다. 하늘의 지배권을 누가 쥘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한국은 울릉공항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통해 답을 내놓았다. 이곳은 민간과 군용을 동시에 아우르는 복합적 기지이자 동북아 공중균형을 다시 짜는 중심축으로 급부상했다. 먼저 한국 내부적으로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다. 관광과 물류라는 민간적 가치 뒤에는 언제든 군사 거점으로 전환 가능한 이중성이 숨겨져 있다. 이는 한반도의 동쪽 끝에서 제2의 영토 방패를 구축하는 것이며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외교적 공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선택이었다. 독도 인근에 울릉공항이라는 전진기지가 들어선 순간 영유권 논쟁은 현실적 군사력 앞에 무의미해진다. 일본이 아무리 외교적 발언을 이어간다 해도 하늘과 바다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이다. 둘째, 동북아의 군사균형 측면에서 울릉공항은 숨겨진 항공모함과도 같다. 본토에서 출격하는 전투기가 도달하기 힘들었던 작전 반경이 울릉도를 기점으로 재편되면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의 전략 계산이 복잡해진다. 특히 일본은 자국 영토 코앞에 한국의 전진기지가 세워졌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들의 방공망은 단순한 기술적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약점을 안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울릉공항을 통해 한국 이동해를 넘어선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셋째, 세계 무기시장에서의 파급 효과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국내용 기지가 아니다. 그것은 KF-21 이라는 차세대 전투기의 실전 능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해외 구매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실제 운용 사례다. 만약 울릉공항을 기점으로 KF-21이 정기적으로 이착륙하며 실전적 훈련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곧 한국산 전투기의 경쟁력 증거로 작용한다. 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의 방산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한국이 K9, FA-50, 천공 등으로 입증한 수출 경쟁력은 KF-21을 통해 한 단계 더 확장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외신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한국이 처음 시도하는 공중쟁탈전이라 평가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십 년간 동북아를 흔들 새로운 판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었다. 일본이 초비상 체제에 들어간 것도 미국과 유럽의 제조사들이 술렁인 것도 결국 같은 맥락에 있다. 울릉공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섬의 공항이 아니다. 그것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재편하는 트리거이자 한국이 하늘을 향해 던진 선언이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진다. 한국은 울릉공항을 통해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 단순히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는 방패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KF-21을 앞세워 동북아 하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주역으로 도약할 것인가? 답은 이미 시작된 듯하다. 일본이 두려움에 떨고 세계방산업계가 긴장하며 외신이 하늘의 전쟁터라 규정하는 그 순간 울릉공항은 이미 한국의 전략적 승리로 기록되고 있었다. 남은 것은 그 승리를 얼마나 크게, 얼마나 오래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